전북이 오늘 경기도 패배를 하면서 그리고 제주에게 2대0 심각하게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완벽한 패배를 당하면서 단독 꼴찌가 됐습니다. 승점 3점이고요. 11위가 대전이 승점 5점이거든요. 전북이 K리그에서 가장 승점이 적은 팀입니다. 이제 뭐 전북에 정말 국가대표팀급 선수들도 많고 선수 몇몇만 보면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팀이 가져가고 있는 컨셉이라던가 전술적인 완성도, 조직력, 선수들의 뭐 집중력 여러 면을 봤을 때 오늘 경기를 보자면 전북이 꼴찌를 할 만한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일단 늘 지적되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전북 보시면 최전방에 분명히 공격수들 괜찮거든요. 이동준, 티아고, 송민규, 한교원, 그리고 최근에 송민규와 이동준의 폼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축구를 하고 있냐면 선수들을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배치시키는 게 그냥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렬로 배치를 시키죠. 일렬로 배치시킨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후방에서 뭐 페트레스쿠 감독이 뭐 좋게 표현하면 선이 굵은 축구 앞쪽으로 한 번에 때려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한다면 선수들이 일렬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그재그를 형성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줬을 때 세컨볼이 나오는 순간 이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컨볼을 가져오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일렬로만 배치가 돼 있고 이 공간으로 볼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세컨볼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 공간에는 제주 선수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전북은 미드필더를 2명 쓰기 때문에 미드필더 싸움에서도 수적인 불리함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인 완성도 이런 거를 떠나서 약간은 좀 구시대적인 축구에 가깝고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할 정도로 단순한 축구 그리고 방향성이 아예 없는 축구에 가깝다. 그래서 전북이 공격하는 장면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많아요.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전방으로 뻥 찹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풀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다 위치하고 있고요. 뒤에는 6명의 선수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 4명의 포백. 앞쪽에 있는 그냥 4명의 공격수한테 뻥 찹니다.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가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안 좋다는 거죠.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제주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전북이 후방에서 미드필더 라인에 받으러 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뻥 찹니다. 뻥 차면 또 앞쪽에서 제공권 싸움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도 보시면 모든 공격수들이 일렬로 서 있어요. 일렬로. 그러니까 세컨볼이 나왔을 때 이 공간 안에 전북의 공격수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안으로 그냥 제주 선수들이 들어와서 세컨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현대 축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최근에 이런 축구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축구를 지금 페트레스쿠 감독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공격을 진행할 때 보시면 이 장면이 전북의 2명의 미드필더거든요. 중앙 미드필더. 오늘 이수빈과 맹성웅이죠. 근데 측면에 있는 이동준도 올라가고 있고 이미 앞쪽에 티아고, 뭐 한교원, 송민규 다 올라가 있어요. 아예 요 중계화면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줄 곳이 없어서 받으러 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백패스합니다. 백패스하고 뒤에서 그냥 뻥 차요. 다시 줄 곳이 없어서. 이런 롱패스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북 선수들이 뭐 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아니고 K리그 내에서는 국가대표팀급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인데 이런 팀이 이 정도의 축구밖에 못하고 있다니. 그리고 경기력만 보자면 꼴등이 적합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력만 보면 전북이 꼴등이라는 것이 만약에 K리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제 외국인이 경기를 봤을 때 전북은 모든 K리그 팀 경기들을 보면 꼴찌에 놓을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최근에 이 축구들을 보면 그만큼 선수들의 퀄리티만 생각 안 하고 보면 정말 안 좋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전북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전술적인 측면이 단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뭐 공격수들을 그냥 일렬로 배치하는 걸 떠나서 풀백들도 올라가면서 뭐 수비를 분산시켜야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풀백들이 좀 올라오면. 근데 풀백들도 안 올라와요. 잘. 김진수와 최철순 기동력이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냥 4명의 선수만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뻥 차는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보이지 않는 축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감독에게만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거든요. 왜냐면 전북이 페트레스쿠 감독만 그런 게 아니라 페트레스쿠 이전 김상식 감독 때도 이 전북만의 뭔가 강점, 전북의 그런 축구 철학 이런 게 없었죠. 뭘 하고 싶은지를 사실은 팬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축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전북의 그 축구의 방향성, 어떤 축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페트레스쿠 감독이 전술을 못 짜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김상식 감독부터 시작된 전북 내부에 있는 뭐 디렉터뿐만 아니라 등등등 여러 이제 그 전북의 축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전북의 뭔가 축구 철학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안 좋은 흐름이 계속되니까 전북 선수들도 오늘 제 생각에는 태도적인 면에서 매우 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북 선수들이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일단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상대 선수가 와서 몸싸움 할 수 있고 당연히 약간 도발적인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발을 할 때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본인들이 짜증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더 안 풀리고. 그래서 오늘 김진수 선수가 퇴장당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주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김진수가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김태환이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진수가 슈팅을 했는데 김태환한테 가로막혀서 슈팅이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선수가 뒤엉켰죠? 김진수가 슈팅하다가 넘어졌고 그냥 이 슈팅하다가 넘어지니까 김태환 선수가 이걸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뭐 이거 반칙 상황도 아니었고 크게 몸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플레이가 잘 안 풀리니까 여기서 발차기를 해요. 김태환 선수한테. 이거는 사실 그냥 이 김태환 선수가 넘어져 있는 김진수를 뛰어넘으니까 갑자기 본인이 욱해서 발길질을 해요. 이건 명백한 퇴장 장면이었고 징계가 몇 경기 주어질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많은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최소한 3경기, 더 많이 한다면 5경기? 이거는 본인이 거의 그냥 이거는 자기가 안 풀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팀이 못하니까 짜증이 나서 한 플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주장이 상대 선수를 해하는 플레이를 하고 동료 의식도 없고 아주 안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저거 한 다음에 뭐 본인도 미안하니까 나가기 전에 김태환 선수한테 뭐 사과를 하고 나가긴 했는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선수가 저렇게 하니까 주장인데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지금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얼마나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인지를 저런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김진수 선수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이 몇몇 선수들이 되게 짜증이 많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플레이도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아마 다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보시면 첫 번째 득점 장면, 제주가 코너킥을 빨리 처리하려고 2명의 선수가 코너킥을 차러 갔어요. 그런데 전북 선수들을 보시면 아무도 코너킥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빠르게 코너킥을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앞쪽에 2명의 선수가 일단 달려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수들은 약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앞에 있는 한교원 선수가 여전히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골키퍼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아야 되는 선수가 뒤에 들어오고 있었죠. 편안하게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사실 전북의 저 팬분들이 제주 원정까지 가서 저 서귀포 경기장이 되게 가기가 또 힘들어요. 좀 외딴 지역에 있어서 저기까지 가서 이제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사실 뭐 예의도 아닐 뿐더러 경기에 집중도 안 하고 선수들이 욱해가지고 퇴장당하고 경기는 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전북의 그 뭐 감독, 뭐 프런트진 그리고 선수들도 이 꼴등이라는 성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실점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집중력이 없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되게 단순한 롱킥이었습니다. 롱킥인데 여기서 바운드가 됐죠. 바운드가 되니까 제주 선수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달려들 때 이제 이영재 선수가 홀로 2명의 선수를 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볼이 막 우당탕 튀면서 제주 선수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약간 뒤쪽에 있었던 정태욱 선수가 좀 다가갈 준비를 하던가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늦었어요. 정태욱 선수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튀어서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슈팅 찬스를 잡죠. 그제서야 정태욱 선수가 슬금슬금 가고, 이때는 이미 늦었죠. 슈팅이 들어가면서 추가 실점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이게 경기를 무조건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도 보시면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티아고, 문선민, 이동준, 이영재 이런 정말 국대급 선수들이 들어와요.
당장 이 제주의 그 벤치 멤버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 K리그도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냥 뭐 우위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술적으로 뭐 선수만 풀어놓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리그가 됐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리그가 5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북은 빠르게 이걸 뭔가 이제 변화를 해야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전북은 감독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전북의 축구를 다시금 이제 좀 쇄신을 하면 그러면 다시 잘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시즌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은 이미 그 몇 년 동안 그 안 좋았던 것들이 누적되면서 좋은 선수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설 힘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전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방향성만 분위기만 한번 제대로 쇄신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개인적인 역량을 갖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 구단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이 골든타임을 지나기 전에 빨리 무언가 변화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